2027 수능특강 중복주학과 2학년일 레벨 2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를 보니까 함수 결정의 개수, 함수 개수를 결정할 때는 언제나 이런 걸 먼저 그립니다. 1, 2, 3, 4, 5, 6이고 여기도 1, 2, 3, 4, 5, 6으로 가는 건데 F1, F2, F3, F4, F5, F6이 전부 결정되어야만 이 순서상 하나가 만들어지고 순서상 하나가 함수 하나를 1대1 대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함수의 개수 구하라는 거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이 제한 조건에 맞는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가조건과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했는데 보니까 F3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F3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라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F1과 F2와 F3이 갈 수 있는 데가 1부터 6까지예요. 1부터 6까지. 근데 이제 이 F3이 결국은 어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인데 요거 3개를 갖다가 다 더해서 일단 5가 되려면 일단 F1과 F2도 1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최소 1로 갔다 하더라도 F3은 3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3을. 2개 더한 게, 3개 다 더한 게 5가 되려면, 그치? 그러면 이 F3 자리가 3을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올 수 있는 분류는 이게 3일 때하고 2일 때하고 1일 때 요 3가지로 분류하면 된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쓴 거는 분류 기준을 쓴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쓸 거는 뭐냐 하면 이 F1과 F2 요거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를 쓸 겁니다. 지금 요거는 3가지, 2가지, 1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F3이 3으로 갔을 때, F3이 2로 갔을 때, F3이 1로 갔을 때 F3은 고정되는 거야, 고정. 가지수로는 한 가지라고.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여기 있는 요놈하고 여기 있는 요놈의 가지수를 곱해가지고 요 순서상 개수를 구할 거란 말이야. 자, 다시 한번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주황색으로 쓴 거는 실제로 F3이 가는 대상을 말하는 거, 쓴 거고 가지수가 아니야. 가지수는 무조건 한 가지야. F3은 고정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다 쓸 거는 이 F1, F2가 가질 수 있는 개수, 경우의 수를 쓸 거라고. 그래서 요거 결정하고 요거 결정하면 순서상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 둘은 이제 곱하기로 연결할 거라고. 곱의 법칙으로. 그럼 잘 보니까 첫 번째 식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요게 이제 5가 되는 경우인데 F3이 3으로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합해서 2가 되면 되잖아. 그런 방법은 F1과 F2가 둘 다 1로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둘 다 1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지수는 한 가지죠. 요 옆에다가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요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 F1과 F2는 둘 다 1로 가는 한 가지밖에 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놈은요 잘 보십시오. 여기 F3 요게 3으로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4, 5는요 3보다 크거나 같은 수. 자, 여기다가 다시 그려보면 그러니까 요 4하고 5는요 자, 여기가 3으로 고정됐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4개죠. 그 4개 중에서 중복 하락해서 2개를 뽑으면 배치는 알아서 됩니다. 그러니까 4H2가지죠. 자, 여기 4H2가지. 그 다음 까먹지 말아야죠. 6은 F6은 아무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6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F6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옵니다. F3이 이번에 2일 때, 자 이게 2일 때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3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1, 2 또는 2, 1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요때는 요거 두 개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가 2가 딱 되는 순간 그 다음은 뭐 똑같죠. 2 이상이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 OH2죠. 그리고 이 뒤에는 마찬가지 F6은 무조건 아무데나 가도 되니까 6가지. 자, 요 경우가 보면 이번엔 요게 이게 1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서 4 되는 경우는 1, 3, 3, 1, 2, 2 세 가지죠. 세 가지. 다시 1, 3, 3, 1, 2, 2 세 가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될 거고 요거 두 개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죠. 이게 1이면 1 이상이니까 이제 6개 중에서 2개를 중복하게 선택하면 여기 배치되는 건 알아서 배치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6은 아무데나 가도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다 더해내릴 때 6을 묶어내고 요거 더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6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산수 계산은 생략을 할게요.
풀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산수 계산해 보시면 618 4번이 정답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가 좀 매우 중요합니다. 요 레벨 2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2번인 것 같아요. 2번. 요거는 수능에서도 요와 유사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 있으니까 고난이도 문제로 좀 잘 봐놓도록 하고 2번하고 3번 같은 문제가 사실은 수능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2번, 3번. 2번, 3번 이런 문제를 잘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 자, 그럼 이제 2번이 특히나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2번. 자, 2번 한번 풀어보는데 풀이가 일단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를 3명 A, B, C한테 나눠준다 이거야. 항상 이 종류가 다른 공은 하나를 나눠주고 다른 하나를 또 조건에 맞게끔 또 나눠주고 이렇게 가야 돼. 알겠지? 두 개를 한꺼번에 막 조합을 먼저 만든다. 흰 공과 검은 공을 봐봐.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받도록 막 흰 공, 검은 공을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때려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인간의 머리는 사실은 한계성을 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어떤 대상을 배열할 때는 던져 넣을 때는 말이야. 하나를 먼저 던져 넣고 나머지 하나를 제한 조건에 맞게끔 다시 분배하고 이래야 돼. 두 개를 한꺼번에 막 이렇게 짝을 매준 다음에 한꺼번에 팍 나열한다. 안 된다고. 그럼 이때는 이 둘 중에 누가 개수가 다 작아요? 흰 공 3개가 먼저 배치되는 게 나을 것 같아. 4개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3개를 배치하는 게 경우의 수가 적을 거니까, 그지? 그럼 저 흰 공 3개를 어찌됐건 이 A, B, C한테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 검은 공 4개를 던져 넣을 때 요 조건을 만족하게끔 던져 넣으면 된다. 모든 사람이 공을 무조건 한 개 이상은 받아야 된다. 요 조건 만족하게끔. 자, 그럼 먼저 흰 공이 이렇게 똑같은 공이 3개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저 3개를 이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방법은 일단 저 3개를 한 사람한테 몰빵하는 길이 있잖아요. 몰빵.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머니라고 할게 그냥. 몰빵. 그럼 몰빵이란 말은 저 3개를 그냥 A한테 몰빵할래? B한테 몰빵할래? C한테 몰빵할래? 3가지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 3가지는 너를 누구한테 몰빵할래죠? 그럼 요래 놓고 이제 검은 공 4개, 검은 공은 3개라고 할게 그냥. 요 4개를 갖다가 얘들한테 배치할 때 적어도 모든 사람이 한 개씩은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지금 하나도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 얘들한테 한 개씩을 미리 던지란 말이야. 저 세모를 검은색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2개가 이제 남아있겠죠. 저 2개는 이미 이렇게 딱 되면 요 조건을 만족하잖아. 자유롭게 이제 얘들한테 분배하면 되죠. 그래서 주머니 개수가 3개니까 3H2 3개의 주머니 중에서 중복 클럽에서 2번을 뽑으면 그 뽑히는 놈한테 세모 하나씩 준다는 거야. 되지?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요거는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흰 공을 2개, 1개. 어떤 한 사람은 2개, 어떤 한 사람은 1개 받고 나머지 한 사람은 못 받는 거죠. 이렇게 일단 배치할 수도 있잖아. 처음에 이거는 한 사람한테 몰빵하는 경우였어요. 몰빵. 이거는 몰빵이라고 할게. 자, 두 번째는 이제 2개, 1개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배치하는 방법을 말해. 그러면 이 2개짜리를 누구한테 줄래? 3가지죠. 자, 이렇게 2개짜리 너한테 갖다. 그러면 1개짜리는 둘 중에 누구한테 줄래? 2가지죠. 주머니가 다 다른 주머니니까요. 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일단 요거 2개와 1개를 배치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너만 지금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와보면 검은색이 4개가 있었잖아요. 이 검은색 4개 중에서 1개를 얘한테 미리 던져. 그래야지 얘도 뭐 1개 이상은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3개가 남겠지. 이미 제한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저 3개는 자유롭게 이 세 놈한테 분배하면 되니까 3H, 3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는 1개씩 골고루 여기 주머니 안에 넣었다 이거야. 이렇게. 이 방법은 그냥 한 가지죠. 3팩토리얼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정신 차려야 돼. 이 공이 구분이 안 가야.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1개 이상씩 받았으니까 요 남아있는 4개의 검은 공은요 그냥 자유롭게 배치하면 되잖아요. 3H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 요거는 2개 더하면 5니까 4시 6, 3, 18 나오죠. 자, 요거는 계산해보면 5시 2, 5시는 10, 10에다가 60까지 나오고. 자, 요거는 7시, 7이니까 6이 6시 4, 6시 2네 15까지.
자, 요거를 우리가 다 더해내린 게 답이니까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3인가요? 93가지? 93가지. 2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였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흰 공 3개를 몰빵 2개, 1개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나눠줄 때 이제 한 사람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못 받은 사람한테는 검은 공 미리 1개씩 던지고 남는 검은 공을 재분배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방법이 좀 선생님 생각했을 때 두 번째 방법보다는 확정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 한번 써볼 건데 집합 4개짜리 이상은 포함 배제의 원리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다루잖아요. 뭐 어떤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4개 이상 되면 사실은 두 번째 방법은 좀 쓰기가 힘드니까 그 방법을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주머니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로 한번 봐보면 A, B, C가 있는데 맞아? A, B, C가 있는데 일단 흰 공 개수는 X, Y, Z 합쳐서 3개가 돼가지고 검은 공 개수는 A, B, C를 합쳐서 총 4개가 돼야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적어도 1개의 공을 모든 사람이 받는다. 일종의 이제 여사건을 쓰겠다는 건데 그죠? 그러면 아무 제한 조건 없이 얘들을 일단 나눠주는 방법은 아무 제한 조건 없이 요거 3H3 곱하기 3H4죠. 자, 아무 제한 조건 없이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5C3 5C3은 5C랑 같지 뭐. 곱하기 이거는 6C4 6C2랑 같지. 요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뭘 뺄 거냐면 자, 이걸 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 내가 A가 못 받거나 혹은 B가 못 받거나 혹은 C가 못 받는 경우 요거를 다 제외하면 되잖아요. 다시 A가 전혀 못 받거나 B가 전혀 못 받거나 C가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A가 전혀 못 받는다. 이거 집합 3개짜리 설마 모르진 않겠지. 하나짜리는 더하고 포함 배제의 원리다. 2개짜리는 빼고 다시 3개짜리는 더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보면 A가 못 받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 둘 다 빵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2H3 곱하기 2H4가 되는 거죠. 자, 다시요. 2H3 곱하기 2H4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못 받는다 그러면 2H3 곱하기 2H4. 그런데 이 문자 2개짜리일 때는 굳이 공식 안 써도 되죠. 요거는 0, 3부터 3, 0까지니까 그냥 4가지죠. 요것도 0, 4부터 4, 0까지니까 5가지. 그러니까 이게 4가지고 이게 5가지. 20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20가지가. 요게 20가지가 나오면 이렇게 쓸게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못 받는 경우는 중간에가 없는 거니까 똑같지 않나? 2H3, 2H4. 그러니까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그럼 이거 3번 더하는 게 그냥 3 곱하면 되고. 자, 빼기 하기를. 이번에는 이거 둘 다 못 받는다. 그럼 여기 몽땅 못 받으면 뭐야, 이거는? 그냥 C가 몰빵해서 받는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C가 이거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 한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빼기 1, 빼기 1, 빼기 1이니까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가 싹 다 못 받는다 그러면 불가능하잖아, 이런 거는. 그럼 이 공 다 버리나 뭐 땅바닥에 버리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10 곱하기 150에서 이거는 얼마예요? 60에서 57? 150에서 57을 빼면 되죠. 93가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주머니가 뭐 4개 되고 이러면 못 쓰는 거니까 첫 번째 풀이를 좀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3번은 또 이제 사관학교 아니면 수능평가원 이런데 모의고사에 가끔 등장을 했던 폼이 이겁니다. 가조건이에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2배의 D 더하기 E 요것은 11이 만족돼야 되고요. 가조건이고요. 나조건은 이런 거죠. A 빼기 2, B 빼기 2,
쭉 가서 2 빼기 2가 0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말이야, 사실은 이 나조건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겼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다이렉트로 치고 나가다가 가조건도 만족하고 나조건도 만족을 하는 여기 경우를 구하라는데, 만약에 이 나조건 해석이 너무 힘들다 이거야. 도저히 저 나조건을 다이렉트로 생각해서는 겹치는 걸 못 찾겠다. 그러면 부분 녀석들 이런 걸 또 올립니다. 이때 여기 있는 걸 구할 때 나라는 게 너무 복잡하면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나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가에서 여기를 빼면 되잖아요. 여기를. 가는 맞고 나가 아닌 놈. 즉 이게 이 의도가 이게 너무 복잡하면 그놈의 여사건을 부분적으로 갖다 쓰겠다는 거잖아.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이걸 보자마자. 물론 직접 일단 해보고 이게 너무 복잡하면 이 방법도 쓸 거란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보통의 기출문제 어려운 거 보면 요 나조건을 너무 힘들게 줘서 그거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언제든지 일단 해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거야. 무조건 저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이 나조건의 의미가 뭐냐면 A, B, C, D, E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2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적어도 하나란 말 알죠? A, B, C, D, E 중에서 누군가 한 놈은 2가 돼줘야 된다 그 이야기야. 이거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선생님이 여기는 수식을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다. 이게 결국은 저 수식을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수능 특강 레벨 2의 3번하고 저 뒤에 넘어가면 레벨 3에 3번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 수학적 식을 우리나라 말로 옮겼을 때 뭔 말인지를 이해하느냐가 관건이야. 레벨 3 3번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만족하되 적어도 A에서 E까지 중에서 적어도 한 놈은 일단 2가 돼줘야 된다. 2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 이야기인 거야. 그럼 먼저 이 가조건을 한번 보면 요런 거는 이제 요 덩어리하고 분리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란 거야. 이놈 앞에는 2가 딱 곱혀져 있으니까 이 D 더하기 2로 분류를 딱 해본다.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가보면 여기는 요놈 만약에 요게 0이면 요거가 11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봐봐.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D 더하기 2는 일단 자연수라고 해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D 더하기 2가 1이라고 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보자. D 더하기 2가 1도 안 되네. 왜냐면 최소한 1 이상이니까 2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얘가 2라고 치면 얘가 4니까요. 4가 넘어가면 너는 7이 돼야 돼. 7. 자, 최소한 1 이상이니까 합쳐서 2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만약에 너가 3이면 6이 넘어가서 빠지면 이거는 5가 돼야 돼. 4면 자, 요거 4면 8이잖아. 8이 넘어가면 얘가 3 돼야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게 얘도 일단 3 이상은 돼야 되잖아. 1 이상이니까 요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요 세 가지를 이제 풀면서 우리 밑에 조건까지 생각을 해보라 그 이야기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언제나 엔드니까 가봅니다 지금부터.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인데 요 놈이 요 놈 되고 요 놈이 요 놈 되는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인데 일단 문자 2개짜리는 여러분 손가락 치는 거예요. 2개 더해서 2가 되는 경우는 1 더하기 1밖에 없습니다. 자연수라 했으니까 한 가지. 근데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이 되면 여기 둘은 절대로 2가 될 수 없으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 A, B, C 중에서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2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 A, B, C 합해서 7이 될 때 2가 무조건 존재해야 되니까 2의 개수로서 분류하면 되겠네, 그지? 2가 최대한 몇 번 들어올 수 있냐면 최대한 2가 몇 번 들어올 수 있어요? 3번은 안 되잖아. 2, 3번 더하기 6밖에 안 되니까, 그지? 2번 들어올 수 있네. 그러면 여기가 2가 2개가 들어왔다는 건 하나는 무조건 3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2가 2개 왔을 때는 요거니까 요거를 요 밑에다가 나열하는 방법 3, 요게 누가 될래만 결정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세 가지가 되겠죠. 자, 2가 2개 사용됐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가 하나만 사용되면요. 그럼 요거 2개 더해서 일단 5가 돼야 되는데 2가 하나만 사용됐을 때 5가 되려면 1, 4밖에 없지 않나? 2, 1, 4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2, 1, 4를 얘 밑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6가지나 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자, 다시 어떻게 한 거야?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요거는 1하고 1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2가 나와줘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 A, B, C 중에서 2가 적어도 하나 나와야 돼. 그러면 2의 개수로서 분류해보면 2가 만약에 2개 사용되면 하나는 무조건 3이어야 되잖아. 그럼 그걸 요 밑에 배치하는 방법은 세 가지. 3이 누구한테 갈래? 그 다음에 2가 만약에 하나만 사용되면 2개는 1하고 4가 돼야 돼. 그러면 2, 1, 4를 요 밑에다 배치하는 방법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라냐. 자,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한번 가봅니다. 2개 더해서 이제 3 되는 경우. 요거는 잘 생각해보면 1, 2 아니면 2, 1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금방 선생님이 뭐라 했냐? 1, 2, 2, 1이면 어느 경우든 2가 무조건 발생해버렸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둘 중에 하나가 2가 무조건 나왔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다 돼요. 2가 최소한 한 번만 넘어도 된다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되는 자연수해가 되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되는 자연수해. 자, 그럼 자연수해니까 이거를 헷갈리니까 쓰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D 더하기 E는 3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걸 만족하는 게 1, 2, 2, 1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든 누군가 2가 이미 등장을 했으니까 너는 그냥 아무거나 나와줘도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너는 결국 자연수해가 되면 되니까 1 이상의 자연수해 5개 중에서 1개씩을 미리 던지면 여기 2개가 남으니까 3H2가지가 되죠. 3H2가지.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4C2 4C2에다가 2개 하면 12가지가 나오겠네. 요거는 계산해보면 9가지가 나와. 자, 그럼 요 경우 봐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 되는 경우 and 요거는 D 더하기 E가 요거는 4가 되는 경우인데, 잘 보면 요거는 요게 좀 특이하잖아. 자연수 더해가지고 3 되는 경우는 1, 1, 1밖에 없어.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가 1이면 절대 2가 나올 수가 없잖아,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 무조건 2가 나와줘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2라? 그럼 나머지 하나도 자동 2잖아. 그럼 이거는 무조건 정해지네, 그냥.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요게 될 거니까, 너하고 너를 더하시오. 이게 질문이었어요. 10에다가 요거 22.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그래서 결론은 구성을 이랬습니다. 여기 있는 요놈과 요놈을 갖다가 놓고, 요 앞에 개수가 2였으니까 너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요걸 만족하는 분류를 해봤더니만 3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A하고 E까지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2가 나와줘야 된다는 게 나 조건이니까 이런 걸 만족할 때 결국은 적어도 하나가 2가 나오는 순서상을 이제 여기서 파악을 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였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 2번이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항상 요 놈으로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3번이었고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봅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요놈의 전체 정계식 안에가 분수가 등장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전계식에서 서로 다른 개수 2개를 요구하고 상수항도 요구하네요. 일반항을 동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AX가 되겠고, 하나는 B 곱하기 X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쓰면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R대를 주고 여기는 6 빼기 R대, 여기는 6 콤비네이션 R이다. 이렇게 일단 써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6C R에 A에 6 마이너스 R제곱, B에 R제곱 이렇게 해놓고 X는 6 빼기 R이랑 마이너스 R이랑 더해져야 되니까, 그지? 미치 같은 지수는 곱해지면 지수가 더해지니까 6 빼기 2R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래 놓고 먼저 X제곱의 개수는 여기는 요놈이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2 집어넣네. 역시 2에 A의 4제곱, B의 2제곱. 자, X 4제곱의 개수는 요것이 4가 되면 되니까 1, 6시 1에 A의 5제곱, B의 여기 1 넣으면 이렇게 요것이 C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상수항은 문제에서 요거 상수항은 D가 된다 했는데, 여기는 요놈이 0 돼야 되니까 3이죠. 6시 3에 자, A의 3제곱, B의 3제곱
요게 바로 상수항의 전체네, 그지?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요 놈을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말이야. A, B의 관계가 하나 나올 것 같다. 요거는 계산해보면 15. A의 4제곱, B의 제곱이고요. 6A의 5제곱, B의 1제곱.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하나, 여기 A 하나 남고, 요거는 B가 여기 하나 남죠. 그러면 15B가 6A다. 요거니까요. 결국은 요거는 뭐 비율을 갖다가 주는 거네. A하고 B의 비율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보자. 자, 일단 요거는 A 대 B가 요게 지금 3으로 약분하면 이거는 5, 2 이렇게 되잖아요. A 대 B가 5 대 2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A 대 B가 5 대 2인데 자,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묻는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C분의 D를 물었어요. 자, C는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 뭔가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요 A, B 요거 뭐 아무거나 써도 되겠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거 개수 차이가 좀 적게 나는 게 균형적으로 나을 것 같으니까, 그치? 요걸 쓰자. 6C2에 A의 4제곱, B의 제곱 이렇게 쓰고 요거는 6C3에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요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요거 6C2는 얼마야? 6C 30, 15 요거는 20 요거 될 거고 요렇게 될 거고 요거는 약분하면 여기 A가 하나 남고 약분하면 B가 여기 A분의 B네 그냥 A분의 B A분의 B는 너분의 너니까 5분의 2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5, 4, 2, 10, 5, 3은 15 이렇게 될 거니까 15분의 4, 2, 8이다 요게 우리 경우는 정답이었습니다 15분의 8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를 해봤고 자, 이제 5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5번 문제 자, 내 학생 A, B, C, D의 같은 종류 사탕 10개를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이런 거였어요.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개의 사탕을 받는다. 적어도 한 개의 사탕을 받는다. 자, A, B, C, D 각각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를 X개, Y개, Z개, W개라고 하면 이거 합쳐서 총 10개가 된다 이 소리고요. 두 학생 A, B가 받는 사탕의 개수의 합은 홀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 두 놈에 대해서 제한이 걸려있네. 이거 두 개 더한 게 홀수이다. 그러면 이거를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자. X 플러스 Y 요거를 분류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서 Z 플러스 W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Y가 홀수라고 했어요. 홀수.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자연수잖아. 그지? 그러면 최소한 1 이상, 1 이상이니까 일단 1은 안 돼. 그지? 1보다 커야 돼. 홀수니까. 이거 3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5 될 수 있고 7 될 수 있겠죠. 9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얘가 1이 되니까 말이 안 되지. 그지? 자, 그럼 얘가 3이면 당연히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는 10이 될 거야. 너는 그러면 7이 되고 너는 5가 되고 너는 3이 된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요거하고 요거는 개수가 같을 거라고 좀 눈치를 채야 돼. 왜냐면 이 X 더하기 Y하고 Z 더하기 W하고 자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칙 바꾼다 하더라도 요거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구해서 구비하시면 되는 거고 요 경우 요거만 따로 더해주면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래서 먼저 이 경우를 구해보면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이걸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문자 2개짜리는 그냥 손가락 쓰는 거야. 공식 쓰지 마. 알겠니? 자, 자연수에다 해서 1, 2, 2, 1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여기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1, 6부터 시작해서 6, 1까지니까 6개가 나옵니다. 12가지. 여기도 12가지겠지. 요거는요, 잘 봐. 요거는 1, 4부터 4, 1까지니까 4가지. 너도 4가지. 16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요거 24에다가 16을 더한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 말이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하고 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도 뭐 내신 문제로는 충분히 잘 나올 수 있고, 모의고사에도 이게 이제 목적은 아니고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수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1, 2 쭉 가서 9까지가 있는데, 이 대소관계가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제일 앞에는 일단 0이 못 온다는 걸 알고 있죠. 제일 앞에 0이. 그리고 만약에 0이 들어가면 0은 무조건 제일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자리에 지금 0이 못 온다. 왜? 0으로 시작하는 4자리 정수거든요. 그지? 자연수가 참. 따라서 일단 0은 배제를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풀 때 일단은 잘 생각을 해봐요. 여기 지금 이빨이 얘만 빠져있잖아. 되지?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는 이렇게 한 거에서 뭘 빼주면 돼요? A하고 B가 같은, 자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이걸 집어넣고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이걸 집어넣은 상태에서 A하고 B가 같은 경우만 빼주면 아까 여기가 크다라고 되는 경우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면 자 이 0은 못 오니까 1부터 9까지 이거 1, 2, 3이고 이거는 9, 2 하잖아요. 1부터 9까지 9개 중에서 중복 하락해서 여기 지금 등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4개를 뽑으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9개 마찬가지 1에서 9 사이야. 9개 중에서 중복 하락해서 3개만 뽑으면 돼. A가 결정되면 B는 자동 결정되니까. 자 이렇게 일단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봐봐라. 우리가 잘 봐요. X가 5보다 작다.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되나? 그럼 잘 보세요. 이 부등식하고 이 부등식이 원래 X가 실수 범위에서는 같은 부등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5보다 작다고 4 이하고 어떻게 같아? 다르잖아. 근데 만약에 X가 정수라면 5 미만의 정수나 4 이하의 정수나 똑같은 말이죠. 돼요? 뭐라고? 5 미만 정수나 4 이하 정수나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정수의 세계에서는 이거 두 개가 똑같은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봐봐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등호를 빼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그대로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만 1을 딱 더해주면 등호를 빼면 된다 말이야. 그러면 얘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정수의 세계에서는. 되지? 정수의 세계에서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X가 이렇게 있고 4가 이렇게 있는데 요 부등식이 있어요. 요 부등식이. 이 부등식이 있다고 칩시다. X가 4보다 크다고 5 이상이다고. 자, 원래 실수의 세계에서는 이거 다른 말이잖아. 근데 정수의 세계에서는 4 추가 5 이상 같은 말이야. 정수의 세계에서는 이거 똑같은 부등식이라고. 그치? 그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등호를 넣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얘한테만 1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이해가니? 여기에 놈에다가 1을 더하면 등호가 생긴다. 그래도 얘랑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이해가야 돼 이거. 정수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A가 두 번째 풀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 이상이고 여기 9 이하인데, 자 이제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여기면 여기가 지금 등호가 빠져 있잖아. 여기가 등호가 빠져 있으면요, 여기 등호를 넣고 싶으면 이놈 왼쪽에다가 1씩을 딱 더해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등호가 딱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응? 자 그런데 잘 봐요. 요 상황에서는 원래 아까 있던 놈에다가 왼쪽에만 1을 더했으니까 등호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양면에 똑같은 1을 더하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 양쪽에다가 1씩을 똑같이 더하면요,
그러면 이 부등호의 변화가 전혀 없어야 돼. 왜? 이거는요 그냥 부등식의 성질 쓴 거야.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도 부등호 방향이나 등호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놈 왼쪽에다가 일식을 쭉 더한 거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왼쪽에다가만 1을 더했으니까 등호가 생겨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양변에 똑같이 일식을 더했으니까 이거랑 전혀 변화가 없어야 돼. 부등호 방향이나 등호가 없으면 없어야 되고 등호가 있으면 있어야 된다. 변화가 전혀 있으면 안 돼.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한 거는 부등식의 성질 쓴 거야 그냥. 그래서 이와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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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4개를 결정하되 2에서도 9까지잖아요. 2, 3, 4, 5, 6, 7, 8, 9 8개죠. 그 8개 중에서 중복 하락해서 4개를 뽑으면 이게 자동 결정되고 이게 결정되는 순간 이 순서상 하나당 이 위에 있는 순서상 하나가 1대1로 대응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2, 3 그러면 이게 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A가 얼마 된다는 거야? 1 B는 2, 요거는 2, 요거는 3이니까 이 부등식 무조건 만족하지 않느냐고요. 요 순서상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궁금한 게 개수야, 개수. 그럼 이거 하나가 무조건 1대1로 매치가 되니까 이놈의 순서상 개수나 요놈의 순서상 개수나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놈의 개수를 대신 대답해도 된다.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원하는 답이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2개를 더하면 얼마? 12, 11 콤비네이션 4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11, 10, 9, 8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4팩 24로 넣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니까요 330이 정답이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등호를 갖다가 집어 넣어버리는 방법이 있다. 생기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 조합으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걸 아까 계산해 보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을 마무리하고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문제에서 보니까 집합의 원소, 집합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이죠.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 10, 11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집합은 요 벤 다이어그램 X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되려면 1부터 11까지가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군데 중에서 하나 다 자리를 잡아줘야 1부터 11까지 운명이 다 결정돼야 벤 다이어그램이 하나 완성되고 벤 다이어그램 하나당 부분집합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제랑 관계없이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고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X라는 1, 2, 4, 10이라는 부분집합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벤 다이어그램 하나가 이 부분집합 하나를 의미하는 거라고. 1대1 대응이지.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은 이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과 같다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할 때는 1부터 11까지 운명이 다 결정돼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래요. 1은 무조건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안에 있어야 된다. 2는 무조건 이 밖에 있어야 된다. 1하고 2는 이미 운명이 결정됐어요. 한 가지씩이죠. 여기 빼도 박도 못하게 와야 된대요. 한 가지씩이니까 1하고 2는 운명이 다 결정됐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원소 개수가 5개 이하가 돼야 되니까 지금 요 뒤에 있는 요 9개죠? 요 9개를 요 안에 배치할 때 요 안에 원소 개수가 5개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면 된다. 이게 지금 마지막 과제라고. 이미 1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 9개 중에서 최대 4개까지 넣었으니까 9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으면 정확하게 원소 개수가 5개 되잖아요. 그럼 남는 떨거지들은 다 바깥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5개 되는 경우. 혹은 3개만 뽑아 넣어도 되죠. 2개만 뽑아 넣어도 되고요. 1개만 뽑아 넣어도 되고 안 뽑아도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뭐 여기 있는 이놈이 전부 다 싹 다 여기 밖에 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일단 원소 개수가 1개 되는 거죠. 자, 5개 이야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답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예요.
자, 다시요. 1은 무조건 여기, 2는 무조건 여기로 고정돼 있어. 남아있는 9개를 결정해주면 되는데, 요 안에 있는 원소 개수가 5개 이하가 돼요. 그러면 9개 중에 4개 뽑아도 되고, 그러면 얘까지 5개 되잖아요. 9개 중에 3개, 2개, 1개, 1개 된다는 거야. 자, 요거는 떠올려야 될 게 이거잖아. 90방. 요거하고 99하고 값이 같잖아. 자, 91. 요거하고 98하고 또 값이 같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2의 9제곱인데 지금 항의 개수가 요 0에서부터 9까지니까 10개죠. 10개를 딱 자르면 앞쪽 5개와 뒤쪽 5개는 전부 요놈의 절반씩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쪽 5개가 90방에서 94에서 끝나겠죠. 요게 바로 여기 있는 놈의 정체다라는 걸 발견하면 돼. 그러니까 2의 9제곱의 절반, 2의 8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256이 정답이죠. 자,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8번 갑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니까 영안의 실수 A에 대해서 요놈의 전개식에서 하나의 전개식에서 3개의 개수를 요구하면 단순 노동이니까 일반항 이동을 해야 되겠네. 재활용할 겁니다. AX 더하기 1의 4제곱이니까 AX하고 1인데 요게 이제 R배, 요거는 4 빼기 R배가 들어가면 돼요. 요거는 4 콤비네이션 R이다. 요게 이제 일반항의 정체잖아요. 4시 R에 A의 R제곱, X의 R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x 1제곱 개수는 그냥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41에 a의 1제곱 요거 x 4제곱은 여기다 4 넣은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x 제곱 여기다 2 넣은 거니까 42에 a의 제곱인데 요거 3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어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등차 수열은 2, 4, 6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실수배를 해도 여러분 이런 거 알죠?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죠. 1차 함수에다가 실수배 해봤자 여전히 1차 함수죠. 그럼 등차 수열은 실수배를 해도 등차 수열이에요. 여기 실수배를 한다는 건 어떤 숫자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양변을 일단 A로 먼저 나눕시다. 4가 되고요. 요거는 A의 세제곱이 되고 요거는 A로 나오면 4점이 10이니까 6A가 되죠. 자, 요거 3개가 이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중간에 있는 게 등차 중앙 2배가 이거 2개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 이퀄 0이다. 이렇게 되면 약분을 해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모든 a 값의 합은 그랬는데 뭐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 조립제법 이런 거 알죠? 개수들의 총합이 일단 0이 아니니까 1은 안 될 것 같아. 1은 안 돼. 빼기 1 한번 해볼까? 빼기 1 더하기 3 빼기 2 되네. 빼기 1이 된다는 말은 요놈이 이런 인수를 갖고 있다 소리겠죠. 뭐 안되는 사람 조립제법 하면 된다. 세제곱이니까 a에다가 a제곱을 곱하면 돼요. 상수항은 마2니까 마2를 곱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개수는 없으니까 요게 a제곱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a가 있으면 되죠. 없어지니까요. 인수분해 갑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a 빼기 2가 될 거니까요. a는 빼기 1이거나 a는 2다.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요거 2개를 합하라 했으니까 답은 1이죠. 4번. 자, 이렇게 해서 레벨 2도 마무리 해봤는데 레벨 2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가 2번, 3번. 물론 1번도 안 중요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1번도 중요한데 요 레벨 2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괜찮아.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수능에 가까운 문제들. 진짜 수능에 나와도 손색이 없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특히나 2번 문제 좀 잘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이제 가나 요번에는 3번 풀 때는 나 조건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지? 접근했는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 조건을 수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수식이 의미하는 한국말 해석 이게 도대체 한국말로 뭔 말이지?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쉬워진 거야. 확통은 그게 안 되면 영영 못 푸는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수식적인 접근을 떠나서 그 수식이 의미하는 바
한국말로 뭐를 의미하는지 요거를 잘 파악을 해야 확통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은 무조건 한국말 해석이야. 문제 자체를 파악할 때도, 문제를 풀이할 때도 이게 도대체 수식이긴 한데 한국말로 뭐냐? 그러면 요 한국말로 요런 말인데 요거의 여사건은 그러면 또 한국말로 뭔 뜻이냐? 이런 게 파악이 잘 돼야 된다고. 아시겠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과목이 확통이라고 보면 돼. 자, 수고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레벨 쓰기 이어갑니다.